안녕하세요 여러분. 굿 위례 전국체육입니다. 이거 모르고 시험장에 가지 마오 3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중등 체육 임용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의 예선전이라든가 경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다녀왔고요. 음, 시험 공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궁금하시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그런 것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같이 고민을 하면 문제를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거는 어떤 거라도 많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학년도 A형 1번 문제고요. 매칠러가 제시한 분류에 근거하여 다음 문장의 질문의 유형을 쓰고 피드백의 유형을 제공자 차원에서 쓰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이요. 그러면 수비 리바운드를 잡은 후 속공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그 위에 있는 건 이제 질문의 유형을 쓰는 거고요. 밑에 있는 게 피드백의 유형을 제공자 차원에서 적는 건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미 교수학습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미 질문의 유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미 피드백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매칠러라는 학자가 이것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이해는 당연히 하실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기가 너무 좋죠. 딱딱 떨어지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교수학습 현장에 있는 내용을 후천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내용이 딱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계속 나올 수 있고 앞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칠러는 먼저 질문의 유형을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확산형 질문과 수렴형 질문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확산형 질문은 한 가지 질문에 여러 개의 답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고요. 수렴형 질문은 학생의 반응이 인지적 영역이든 심독적 영역이든 관계없이 한 가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을 수렴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위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비 리바운드를 잡은 후 속공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 질문 자체에서 벌써 답이 있는 거죠. 속공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아니잖아요. 패턴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 속공의 패턴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한 개의 답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답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산적 질문이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차후에는 수렴적 질문을 물어볼 수도 있고, 차후에는 수렴적 질문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문장을 주고서 확산적 질문, 수렴적 질문, 확산적 질문, 수렴적 질문을 보고서 확산적 질문이 뭐 번호를 몇 번이냐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의 레이업 슛 동작을 관찰한 후 여기서 이미 답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슛을 할 때 팔꿈치가 많이 굽혀지는구나. 팔꿈치를 쭉 펴면서 다시 슛을 해보자. 이 매칠러는 피드백의 유형을 굉장히 한 8가지 정도로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의 제공자 차원, 피드백의 일치도 여부, 그다음 피드백의 내용, 피드백의 정확성 차원, 피드백의 양식 차원, 피드백의 평가 차원, 피드백의 교정적 차원, 피드백의 방향성 차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험에서는 제공자 차원을 묻고 있는데 다른 것도 얼마든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제공자 차원은 내재적 피드백과 외재적 피드백으로 내재적 피드백과 외재적 피드백으로 나눠집니다. 이 내재적 피드백은 학생 스스로 운동 기능을 시도한 결과를 관찰하여 얻은 피드백 정보로서 일반적으로 성공 아니면 실패에 대한 운동 수행 피드백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걸 의미합니다. 문장으로서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학생은 볼이 의도했던 목표물에 맞는지를 본다. 학생은 스윙할 때 볼이 배트에 닿는 소리를 듣고 느낀다. 학생 스스로 시각, 청각 등에 의존하는 피드백이라면 이것은 내재적 피드백을 의미하고요. 밑에처럼 경희 레이업 슛 동작을 관찰한 후 이렇게 나와 있다면 과제 자체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나 대리자에 의해 제공되는 운동수행 정보를 의미합니다. 정보 제공자는 대체로 교사이지만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외래적 과제의 피드백은 완성된 기술 시도에 대한 수행 결과, 폼, 기술, 노력, 질 등을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교사가 그때 팔로스루가 아주 좋았어 라고 말한다거나 동료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바로 그거야 라고 외친다면 이것은 외재적 피드백을 의미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8개 정도 피드백의 이 차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피드백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운동 역학 문제인데요. 수평, 지명, 발력을 나타내는 그래프이고 나는 이와 관련된 달리기 동작의 분석 결과이다. 괄호하는 값과 해당하는 방향을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항상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X축과 Y축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즉 X축에 보시게 되면
X축은 지금 시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Y축은 지금 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면적은 그 X축과 Y축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면적은. 예, 면적은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과 작용 시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어떤 거였죠? 그렇죠. 우리가 충격량이라는 걸 알 수 충격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충격력. 자, 충격력은 어 충격 충격량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지금 힘이 충격력이고 이 옆에가 작용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X축이 시간, Y축이 힘입니다. 따라서 이 면적은 X축과 Y의 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곱은 충격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충격량은 X축인 충격력과 Y축인 충격력과 X축인 시간의 곱을 표현이 되고요. 우리가 충격량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죠? 그렇죠.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표현되죠. 따라서 우리가 이 그래프가 지금 여기 나왔다는 그래프를 힘과 작용 시간으로 이렇게 구분줬다는 것은 이 밑에 문제는 당연히 운동량을 물어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출제자는 여러분들이 충격량을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운동량을 주어졌을 때 충격량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돼요. 즉, 함수인 것처럼 하고 방정식을 묻는다던가 방정식의 문제인 것처럼 하고 함수를 묻는다던가 이런 게 수학에서 매번 반복되는 패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충격량을 주고 운동량을 묻는 겁니다. 운동량을 주고 충격량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충격량을 주고 충격력과 작용 시간을 찾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역학은. 그러니까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밑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격량은 충격력과 작용 시간으로 표현되고 이는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표현된다고 했었잖아요. 운동량은 어떻게 되죠? 질량과 속도의 곱이죠. mv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되겠죠. 따라서 질량은 변화하지 않잖아요. 50kg. 나중 속도가 뭐죠? mv 그렇죠. f 파이널이란 뜻이에요. MVF 빼기 처음 운동량이 나중 운동량이 MVF, 처음 운동량이 MV 제로는 이제 시점 속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식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 충격량 전체는 벡터량입니다. 벡터량은 방향이 있고 크기가 있습니다. 방향이 있고 크기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방향이 있고 크기가 있기 때문에 A 영역의 면적이 마이너스 40ns이고 B 영역의 면적이 30ns이기 때문에 이 두 면적을 합이 최종 충격량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0ns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50 곱하기 x.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지금 나중 속력이잖아요. 여기 B 시점에서의 속력이잖아요. 나중 속력.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x로 놓은 거예요. mvf가 되는 겁니다. 여기 빼기 mv 초속도 시초 속도가 얼마죠? 여기 보면은 A 시점의 속도가 5라고 나와 있잖아요. 5. 그래서 우리가 이 x를 구하면 마이너스 10은 50x 마이너스 250, 240은 50x에서 x를 구하게 되면 4.8 m/s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B 시점에서의 선수의 전후 방향 수평 속도는 4.8 m/s가 되는 거고 단위는 나있으니까 4.8이라고 적으면 되겠고 전체 구간의 평균 가속도의 방향은 처음 속도는 우리가 얼마였었죠? 그렇죠. 5m/s라고 여기 주어져 있죠. 나중 속도는 얼마예요? 4.8 m/s입니다.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하죠. 따라서 가속 속도가 지금 늘었나요, 줄었나요? 똑같이 속도는 지금 양의 범위에 있긴 하지만 5에서 4.8로 속도가 줄었잖아요. 따라서 가속도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음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부분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충격량이 주어졌으면 항상 운동량의 변화량을 생각하셔야 되고 운동량이 주어졌으면 항상 충격량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런 문제 많이 나오니까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변화단계 이론의 그 의사결정 균형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낸 문제인데요. 일단 이 변화단계 이론의 명칭이 어떻게 되죠? 무관심, 관심, 준비, 실천, 유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명칭을 물었어요. 3단계니까 무관심, 관심, 준비, 실천, 유지니까 3단계는 이제 준비라고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서술형으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무관심, 관심, 준비, 실천, 유지의 각각의 개념과 특징을
표로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오른편에는 그 개념을 서술해 놓고 왼쪽에는 명칭을 적으라고 할 수가 있죠.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명칭을 물어보거나 개념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무관심 관심을 적어 놓고 준비 실천 유지에 구멍을 뚫어 놓고 명칭을 적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또 하나는 섞어 놓을 수가 있어요. 섞어 놓고 순서대로 배열하라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식이에요. 명칭을 묻거나 개념을 묻거나 순서대로 그 문장을 써놓고 순서대로 배열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문장을 적어놓고 틀린 문장을 찾으라고 하거나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2단계와 3단계를 항상 많이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비슷비슷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의사결정 균형이라는 게 뭐죠? 혜택과 손실에 대한 비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튼 관심 단계에서는 혜택보다는 손실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3단계 준비 단계에서는 혜택과 손실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번에는 혜택을 더 많이 인식하기 시작하게 되는 단계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이제 두 개가 골든 크로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번에 이제 겹쳐지게 되잖아요. 혜택을 조금 더 많이 인식하게 되는 단계가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 단계는 여튼 혜택을 더 많이 손실을 더 많이 인식하는 단계예요. 이 그래프에 혜택과 손실이 어떤 건지라고 찾으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진짜 이제 좋은 문제죠. 이 문제를 보고 찾는 거니까 이거 무관심이라면 더 높은 게 어떤 거죠? 이 녹색이 지금 손실이 될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인식하는 거고 파란색이 혜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유지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파란색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혜택이 되는 거고 녹색이 손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드라의 자기 효능감 이론에 근거해서 운동 실천 및 지속을 위한 중재 전략을 두 가지 제시할 것. 이 반드라의 자기 효능감 이론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하고요. 교수 학습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쓰라고 하는 거고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동기적으로도 그렇고.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성공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이 언어적 설득은 이제 칭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체 정서적 각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공 경험이라고 해서 것은 이제 작은 도전 과제를 주어서 학생들에게 그런 성공 경험을 많이 이제 제공을 하는 거래요. 대리 경험은 다른 학생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언어적 칭찬을 의미하는 거고 신체 정서적 각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시합 전 이런 단계에 들어갔었을 때 준비 상황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신체 정서적 그 각성을 잠시만요.